말씀은 이 주제에 맞게끔 소통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, 국민들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공간 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두 가지로 보통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학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가 더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사회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 사회는 현재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내년도까지는 한 30%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많이 바뀌게 됩니다. 예전에 4인 가족으로 살았었다가 지금은 1인 가족이 제일 많거든요. 4인 가족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공간을 쓸 때 내가 방을 하나 쓰고 거실과 주방까지 해서 20여 평을 쓰게 됩니다. 그러다가 원룸으로 보통 이사를 가죠. 1인 가구가 되면 7평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. 4인 가족으로 살 때는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다른 식구들을 만날 수가 있죠. 1인 가구가 되면은 혼자 지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려면 SNS를 해야 됩니다. 이 사회는 지금 점점 더 SNS를 많이 하는, 그러니까 손바닥을 쳐다보고 좁은 공간으로 이사가는 게 1인 가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 모습이 고시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교도소 독방의 모습입니다. 근데 거의 모습이 똑같아요. 차이가 거의 없고요. 왼쪽 사람이 사실 더 힘들어요. 이 사람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선진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런 비슷하게 비싼 돈 내고서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뉴요커들이 제일 심각할 텐데요. 그 사람들은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.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좁으면은 밖에 나가면은 센트럴파크가 있고요. 거기가 좀 지겹다 싶으면은 한 13분 걸어가면 타임스퀘어가 나오고 6분 걸어가면 브라이언파크 나오고 7분 걸어가면 헤럴드 스퀘어 나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주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1km마다 하나씩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걸어갈 때 1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근데 비슷한 수준의 대로변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공원들을 서울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하늘공원이 있고요. 여기서 1시간 걸어야 선유도가 나오고 1시간 걸어야 여의도공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주 공원들이 크고 좋은 게 있긴 한데 이 공원들이 대부분 다 띄엄띄엄 있어요. 4km마다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서 1시간 걸립니다. 이 공원들은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공원이에요. 직장인들은 뭐 거기 반찬하기 전에는 못 가는 공원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원에 가시면 은퇴하신 분들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원의 문제는 사실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분포의 문제입니다. 10,000평짜리 공원을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1,000평짜리 공원을 10개 짓는 게 좀 낫고요. 100만 권이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10,000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를 짓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사실은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. 4인 가족으로 살 때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에 친구를 못 데리고 와요. 밖에 나가서 독립을 하면 집이 좁아서 못 데리고 옵니다.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원도 없죠. 그러고 나서 뭐 길거리에 보면 벤치도 없어요 거의.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 공간의 부족을 누가 다 커버해주고 있냐면은 이런 커피숍들이 다 커버를 합니다.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. 그 얘기는 우리가 앉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. 커피숍들은 사실은 커피를 파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돈 받고 장소를 빌려주는 쇼텀 렌탈 비즈니스다 이렇게 봐야 돼요. 우리가 장소가 부족한 거를 사실 민간 사업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. 공원이 되게 부족하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km마다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원이 상당히 가기가 어려워서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. 또 다른 문제를 찾는다면은 우리나라의 녹지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를 항공사진에서 보시면은 거의 뭐 녹지 천지예요. 북한산, 남산, 일왕산, 청계산, 구룡산에서 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30% 후반대입니다. 이거는 맨하탄하고 비슷한 수준의 녹지 비율입니다. 근데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녹지는 거의 다가 다 경사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 공원에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산으로 돼 있죠. 우리가 공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남산, 일왕산 같은 것들. 그 땅들은 다 기울어진 땅입니다. 근데 기울어진 땅이기 때문에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. 제가 친구랑 같이 청계산을 한 3시간을 등산을 하고 와도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전 그 친구 등치 한 바퀴 본 기억이 없어요. 얼굴을 마주 보려면은 백숙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거기도 역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산하러 산에 가시면은 산 밑자락에 다 식당들이 쭉 있잖아요. 그게 앉을 데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. 그것들이 우리가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센트럴파크를 보시면은 평평합니다. 여기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 다양한 행동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.
우리가 사실 필요한 거는 녹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평평한 녹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볼 수 있는 평평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터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는 학교 운동장이죠. 우리가 보시면은 항공사진으로 딱 내려 보시잖아요.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교 운동장은 유럽의 광장보다 분포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걸어갈 만한 거리에 초중고 운동장 3개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만 유럽의 광장처럼 쓰이면 공동체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우리가 담장 허물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어요. 한 10여 년 전에. 그래서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했다가 아이들이 유괴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다시 담장을 세우고 보안관까지 두고 있는 사태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좋은 공간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느냐? 그 이유는 도시 설계가 잘못돼서 그래요.